공복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체내 노폐물 배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밤새 쌓인 독소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면서 몸 안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이 모든 걸 바꿔놓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순환도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 냄새가 개선돼요.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지만 찬물도 나쁘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냄새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양치질은 기본 하루 3번이 아니라 5번. 젊을 때는 하루 3번 양치질로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침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냄새 나는 어른들은 하루에 5번씩 양치질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아침 식사 후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저녁 식사 후 1번,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5번의 양치질이 구강 냄새를 완전히 차단해줘요. 특히 잠들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해요. 밤사이 입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양치 후에는 구강 청결제까지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혀 청소도 빼먹으면 안 돼요. 혀에 끼는 설태가 구취의 주범 중 하나거든요. 양치 후에 혀 클리너로 혀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도 필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간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져요.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죠. 매일 갈아입는 속옷의 힘. 나이가 들수록 땀 냄새가 더 진해져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체취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야 해요. 면 소재 속옷이 가장 좋아요.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해 주거든요. 합성 섬유 속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 땀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래할 때도 신경 써야 해요. 일반 세제만으로는 완전히 세균이 제거되지 않거든요. 산소계 표백제나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속옷뿐만 아니라 잠옷도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틀에 1번씩은 갈아입는 게 좋아요. 밤에 흘리는 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운동복은 입은 즉시 세탁해야 해요. 하루 이틀 방치하면 냄새가 배어서 나중에 빼기 어려워져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은 꼼꼼히 문질러 빨아야 해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발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거든요. 특히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해져요. 샤워는 하루 1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젊을 때는 하루 1번 샤워로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활동량이나 계절에 따라서 샤워 횟수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추가로 샤워를 해야 해요. 땀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피해야 해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샤워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몸 순서로 씻어야 해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부위는 꼼꼼히 씻어야 해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자연 건조시키는 게 좋아요. 보디로션이나 바디오일을 발라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좋은 향이 오래 지속돼요. 너무 진한 향보다는 은은한 향이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 어울려요. 식단 관리로 몸 안에서부터 바꾸기. 몸 냄새의 70%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영향이 더 커지죠. 그래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생으로 먹으면 이틀 정도 냄새가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 조리 방법을 바꾸면 돼요. 고기 섭취량도 조절해야 해요. 특히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체취가 진해져요. 대신 생선이나 닭 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늘리는 게 좋아요. 향신료 사용에도 신경 써야 해요. 카레가루나 후추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며칠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은은하게 사용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냄새의 주범이에요. 술은 마신 다음 날까지 몸에서 냄새가 나고, 담배는 옷과 머리카락에 냄새가 배어서 며칠간 지속돼요. 대신 좋은 냄새를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체취 개선에 도움이 돼요. 녹차도 몸 안의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고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좋아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자연스럽게 체취가 좋아져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함께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도 도움이 돼요. 오이나 수박 같은 음식들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해요. 옷장 정리와 통풍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옷에서 나는 냄새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젊을 때보다 땀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옷의 냄새가 더 잘 배거든요. 옷장 정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오래된 옷들은 아무리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3년 이상 된 속옷이나 운동복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좋아요. 옷장 안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옷에까지 배어들어요. 제습제를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옷을 보관할 때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넣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겨울 외투 같은 두꺼운 옷은 하루 정도 걸어서 말린 후에 보관하세요. 방충제나 탈취제 사용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진한 향의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은은한 향이나 무향 제품이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 적합해요. 계절별로 옷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환기시키고 정리하면 냄새 예방에 도움이 돼요. 세탁 방법도 신경 써야 해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는 게 좋아요. 세제도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건조할 때는 가능하면 자연 건조가 좋아요.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는 옷감을 상하게 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건강 관리.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이 전체적인 냄새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으면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아요.
치석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입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잇몸 질환도 조심해야 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부어 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고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의치를 사용하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의치 청소를 소홀히 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전용 세정제로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몸 전체의 건강도 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면 특유의 단냄새가 날 수 있고, 간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소화 기능 저하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입에서 신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소화제를 복용하거나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돼요. 변비도 조심해야 해요. 변비가 있으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해요.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체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활동이 필요해요. 향수와 방향제의 올바른 사용법. 나이가 들면 향수 사용에도 신경 써야 해요. 젊을 때 쓰던 진한 향보다는 은은한 향이 더 좋아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플로럴 계열보다는 시트러스 계열이 더 어울려요. 향수를 뿌리는 위치도 중요해요. 목 뒤나 귀 뒤, 손목 안쪽에 살짝 뿌리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향수 대신 바디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농도가 낮아서 은은하게 향이 나고 오래 지속돼요. 샤워 후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옷에 향수를 직접 뿌리는 건 피해야 해요. 얼룩이 생길 수 있고 냄새가 너무 진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공중에 뿌린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좋아요. 집 안방향제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진한 방향제는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향이나 무향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 방향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동승자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은은하게 향이 나는 정도가 적당해요. 천연 방향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몬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을 말려서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향이 나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도 좋은 선택이에요. 향수나 방향제를 바꿀 때는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갑자기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농도를 조절하면서 적응 기간을 두세요. 정기적인 운동과 활동.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냄새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요. 결과적으로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운동 방법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해요. 땀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샤워가 어려운 상황이면 물티슈로라도 닦아주세요. 운동복 선택도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된 옷을 입어야 해요. 면이나 기능성 섬유가 좋고 폴리에스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실내 운동을 할 때는 환기에 신경 써야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하면 냄새가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틀어주세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호흡법이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돼요. 수영도 나이 든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부담이 적거든요. 다만 수영장의 염소 냄새가 몸에 배지 않도록 샤워를 꼼꼼히 해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 불규칙한 생활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면서 체취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 커지죠.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이 몸의 회복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독서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해요. 과로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 번식이 쉬워져요.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주변 환경 관리하기. 집안 환경도 냄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침실과 옷장의 습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침실은 매일 환기를 시켜야 해요. 밤새 쌓인 습기와 냄새를 없애주거든요. 최소 30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두세요. 침구류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해요. 이불이나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주세요. 특히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카펫이나 소파 같은 패브릭 제품들도 신경 써야 해요. 냄새가 쉽게 배고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정기적으로 전문 세탁을 맡기거나 스팀 청소를 해주세요. 화장실과 부엌의 환기도 중요해요. 습기가 많은 곳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냄새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환풍기를 자주 틀어주고 물기를 빨리 제거해 주세요. 쓰레기통 관리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비워주고 쓰레기통도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집안의 먼지나 세균을 제거해서 전체적인 냄새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다만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동물 냄새가 옷이나 몸에 벨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도 정기적으로 목욕시키고 집안을 더 자주 청소해 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만드는 큰 차이. 치약 선택도 신경 써야 해요. 항균 효과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면 구강 냄새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성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손 씻기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손에 묻은 세균이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특히 식사 전후와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귀 청소도 빼먹기 쉬운 부분이에요. 귀지가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귀 청소를 해주세요.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발톱이 길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발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발톱을 깎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코 세정도 도움이 돼요. 코 속에 쌓인 먼지나 세균을 제거해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코를 세정해 주세요. 머리 감기 주기도 조절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워서 매일 감으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컨디셔너나 헤어 트리트먼트 사용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끈적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전보다 가까이 다가오거나 대화 시간이 길어진다면 좋은 신호예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냄새 관리는 단순히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이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요.